저는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시인 활동도 하고 국악 활동도 하고 이렇게 4가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이자 시인이자 국악인으로 한적한 시골에서 전혀 한적하지 않게 만능 제주꾼의 삶을 살아가는 오낙률 씨. 서너 개의 직업으로 그 누구보다 알차고 풍성하게 인생을 그려가는 그의 일상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마치 한 폭의 평화로운 풍경화를 연상케 하는 포항의 한 산골 마을. 오늘의 주인공 오낙률 씨의 첫 번째 직업, 속 키우는 농부로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 사료 주러 아침에는 사료 주고 저녁에 집 주는데 볏짚 줬어요. 포항이 고향인 오낙률 씨는 30여 년 전부터 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10마리 정도이던 소는 6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소들을 돌봐야 하니 웬만한 정성과 뚝심이 아니면 힘든 작업이죠. 소 기른 지는 뭐 한 30년 또 넘었는데 최근에 이제 두수가 조금 더 뭐 수십 두 이상으로 이런 먹이기 시작한 거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직함과 부지런함의 상징인 소. 그런 생명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돌보는 일. 시인의 눈을 가진 오낙률 씨에게는 그런 모습이 특별한 의미로 읽힙니다. 제가 소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소의 일생을 송아지 때부터 그 일생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소의 마지막까지 농사 잘 되면 살 잘 찌고 잘 크고 새끼 잘 놓고 또 이렇게 가끔씩 새끼를 낳아놓고 주인 보고 이래 웃어요. 자랑하듯이. 이빨이 보이게 희죽이 웃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일상도 어느 정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소를 돌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작은 방 안, 낡은 책상. 여기가 그의 두 번째 직장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직업, 시인 오낙률이 되는 시간인데요. 그에게 시는 오랜 벗이기도 하죠. 시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그때쯤에 소월 시집이었을 겁니다. 그 빨간색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소월 시집 한 권을 달달 외웠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래서 그 외우면서 그 시를 그때부터 시를 습작이죠. 그러니까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제 독학이 된 셈이죠. 그 외우면서 유명하신 분의 시를 흉내를 정확하게 낸다는 것은 그분의 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방하면서 독학이 됐다고 봐야죠. 중학교 시절 문학소년이 가슴에 품었던 시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아름답게 연그렀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마침내 문단에 등단했고요. 지금까지 4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습작이 수없이 많았어요. 뭐 노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습작을 주로 이제 요즘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데 노트에 주로 써가 찢어내고 찢어뜯고 다시 써 고치면 다 찢어내고 이러면 대학 노트 이런 두꺼운 걸 한 권 이래 시작을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다 찢어지고 실제로 시집을 내야 됐다고 생각하니까 쓸만한 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 쓰기도 하고 보강을 해서 용기를 내서 첫 시집 다이안에게 쓰는 편지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시가 어느 독자의 가슴에 홀씨처럼 날아가 무사히 뿌리내리고 또 하나의 희망으로 자라나길 소망한다는 시인. 그에게 시는 무엇일까요? 시는 제 전부, 의식의 전부라고 생각해야죠. 의식이 항상 시라는 것을 머릿속에 의식의 이 안테나처럼 세워두고 모든 사물을 접한다든가 뭐 일상을 한다든가 모든 대상을 거기에 일단 토영을 시켜가 이게 시적 대상이 되는가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식의 그 비교를 하면서 생활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가 거의 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시인의 눈으로 보면 매일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평범한 것들 속에서 빛나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요. 시인의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온통 노래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농부 시인 오낙률 씨의 또 다른 직업을 만나기 위해 아름다운 숲으로 나왔는데요. 과연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시조창을 좀 하는데 여기서 경치 좋은 곳에서 한 곡 불러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들렸습니다. 우와, 자리 제대로 잡고 의상도 제대로 갖추고 지금부터는 국악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국악 중에서도 그의 전문 분야는 시조창입니다. 반주 없이도 혼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서 좋고요. 또 제가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시조창을 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쁩니다.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 12이 난간 펴곡대. 제가 시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농업은 우리 생업이 되고 또 국악은 시인으로서 날개 혹은 장식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인으로서 아주 후세까지 읽혀지는 시 한두 편 남기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며 생활을 일구고 시를 지으며 삶을 채워가는 농부 시인. 오낙률 씨가 산골에서 전해올 또 다른 노래를 기대해 봅니다. 영롱한 빛깔이 언뜻 보면 자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매혹적인 금빛이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빛깔로 빛나는 맥간공예입니다. 네, 맥간공예는요, 보리대라는 뜻이고요. 그 보리대를 이용해서 만드는 공예입니다. 집이나 보리집회 줄기로 생활용품을 만들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전통 공예. 이 맥간공예가 이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보리대가 빚어낸 빛과 결의 아름다움을 만나봅니다. 광양읍에 위치한 작은 공방, 이곳에서 생활공예 작가 김혜란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건 다름 아닌 보리대입니다. 이 작업은요, 맥간공예를 하기 위해서는 보리대를 펴가지고 평평하게 하는 이런 밑작업입니다. 6월에 수확한 보리대는 끓는 물에 2시간 정도를 삶아 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보리대에서 진물은 빼고 질기게 만들어 공예를 수월하게 하죠. 잘 말리는 작업도 중요한데요. 주로 건조한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맥간공예의 아름다움은 보리대의 광택에서 나오는데요. 금빛 광택을 위해 잘 말려놓은 보리대를 수십, 수백 번을 골고루 밀어서 펴줍니다. 밤에 저 혼자 앉아서 보리대를 다 밀으려고 착 이렇게 뜯을 때 그 쫙 갈리는 소리가 정말 경쾌하고 좋거든요. 그게 속이 다 후련해요. 아마 그 시원함 때문에 자꾸 찾게 되는 것 같고, 또 밀었을 때 보리대가 주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면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슴에 와닿으니까 너무 좋아요. 보리대를 사용하기 알맞게 잘 펴줬다면 다음은 양면 테이프 형태의 도안에 보리대를 붙여주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리대의 결을 잘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작품의 명암과 입체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죠. 목판에도 도안을 그린 종이를 대고 본을 뜨는데요. 섬세한 작업에 고도의 집중력은 필수입니다.
바탕색은 주로 빨강과 검정, 와인색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리대가 이 접착지의 색깔에 스며들어 독특한 음영과 빛깔을 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걸 불쏘시개로만 사용하고 살았는데 이 보리대가 가공을 하고 말리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빛을 내거든요. 계속 만들다 보면은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할 때마다 너무 소중하고 그 하는 시간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보리대 결을 잘 살려 자른 조각들은 심혈을 기울여 목판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각기 다른 색과 결을 지닌 보리대 조각을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하나하나 이어 붙여주면 자연의 색으로 빚어낸 금빛 작품이 조금씩 완성됩니다. 흙에 따라서 2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그리고 작품을 다 하고 나서 오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오칠하는 과정이 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가을, 겨울에는 조금 더 오칠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세공이 끝난 뒤 7번의 오칠을 반복하면 맥간공예의 참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색이 다른 보리대로 명암을 준 덕분인지 생동감마저 느껴지는데요. 이게 보리대라니 믿어지시나요? 맥간공예를 처음 본 사람들은 와, 이게 정말 보리대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리대하고 이렇게 펴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전시회할 때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이게 진짜 보리대였던가 하면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 반짝이는 거에 우리가 알지 못한 보리대한테 이런 매력이 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김혜란 작가는 3년 전 우연한 기회에 맥간공예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실력도 입증받았습니다. 지금은 작품 활동 외에도 맥간공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잘 계셨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보리대 맥간 시트로 하는 체험을 해볼 건데요. 거울이 완성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리대 하나를 한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붙이고 원본은 동그랗게 부분 도안은 네모나게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도안 딸 때 선 안으로 약간 따준다 생각하고 검정선에 그대로 맞추어서 검정선 안쪽으로 따준다 생각하고 맥간공예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맥간공예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먼저 센터가 되는 중앙을 먼저 찾은 다음에 치고 번호와 번호 사이에 그 사이 간을 잘 보면서 골고루 똑같이 주는 게 제일 잘해요. 맥간공예의 매력은 뭘까요? 되게 신비롭고요. 빛에 따라서 이게 좀 색감이 좀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봤을 때는 어렵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간공예도 우리 일반 사람들도 편하게 언제든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예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보리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주고 싶습니다.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금빛을 머금은 작품에선 신비로움까지 느껴지는데요. 자연을 닮은 빛과 결의 예술, 맥간공예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에서 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심영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창업을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지게 된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취업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영역에서 활동을 한번 해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기에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서 나만의 일을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네, 창업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문화기획이라는 이제 꼭지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역에서 콘서트라든지 페스티벌 같은 내용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계속 만들어가는 그 문화를 이해하는 콘텐츠로 만들면서 공유해집니다. 제품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콘텐츠가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한국 사람들만 좀 이해할 수 있는 소재로 가지 말고 좀 보편적인 그런 스토리를 좀 중점적으로 풀어낸다면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적으로 만남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팅을 갖는 자리들도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지리적인 한계가 저한테는 어려움으로 좀 다가왔었는데 사실 지금은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어려움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시기에는 지역에서 이런 청년 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 제도가 잘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초기에 시작을 할 때 그런 정책 지원을 통해서 조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좀 디딤돌 역할로 그 제도들을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스터 투나띵이라는 캐릭터는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시면 제가 한창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때 이렇게 TV가 광고에서 넘어갈 때 까만 화면에서 비춰진 모습이 이제 좀 그렇게 형성화되었습니다. 미스터 투나띵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만들 당시에 제가 취업 준비생이기도 했고 한창 일이 없을 때이기도 했고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친구들 그 친구들의 일상과 모습들을 제가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주변에 다들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이고 또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캐릭터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치 여기 두나띵이라는 캐릭터가 있길래 대구에는 캐릭터 회사가 잘 없어서
그 계기로 저는 여기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은 구성원 자체가 다들 저랑 비슷한 또래 젊은 층이다 보니까 소통도 원활하고 그리고 작업 퀄리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편안하게 주고받아서 환경적으로는 편안합니다. 우선 취업을 할 공간도 적을 뿐더러 요즘 지방 쪽에서도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취업이 아닌 자기만의 회사를 설립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군도 저 아직 큰 계획은 없지만 하게 된다면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기에는 좀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이시라면 무조건 도전해 보시고 많은 부분들을 경험해 보시고 부딪혀 보시면서 크고 작은 노하우들을 하나하나씩 얻어가시면서 성장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팀이지만 저희가 만들어내는 제품 서비스가 지역을 넘어서 전국 단위로 그리고 전 세계 시장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신화가 첨단 기술과 만나 그려내는 환상적인 빛 그림.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더욱 풍성하고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제주 다양한 설화 이야기도 더 실감나게 들려드립니다. 제주의 특별한 콘텐츠와 첨단 기술의 만남, 지금 만나볼까요? 도내 기업 위주로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 제주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제주의 문화, 그리고 제주의 설화, 그리고 제주의 해녀 같은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선정되었고 도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도외의 기업들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그리고 공연, 그리고 융복합 공연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는 했어요. 제주에도 메타버스, AR, VR 등 IT 분야의 핫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토종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드론 촬영부터 시작돼서 현재는 빅데이터, AI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융합한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드론 촬영을 시작으로 지금은 가상현실 체험이나 콘텐츠 개발 등 기술을 확장해 전국은 물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을 만큼 무한 성장 중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얘가 드론의 움직임이 될 거죠? 네네네네네. 이렇게만 받아왔어요. 실제로 같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앱을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전화가 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랬을 때도 오류 수정을 하려면 어차피 실시간으로. 엑셀 컨텐츠에 대한 점검 회의였고요. 융복합 엑셀 드론 아트 공연의 일환으로 저희가 엑셀 컨텐츠를 담당한 회사였고 일단 파블로 항공과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컨텐츠의 이제 마지막 단 자청비의 일대기가 아니라 자청비를 주제를 통한 제주의 자연과 제주 메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드론 아트와 저희 컨텐츠를 같이 녹여내는 형태로 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컨텐츠의 주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증강현실의 컨텐츠로 일단은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시작은 했으나 야간 문화 컨텐츠를 이제 일환으로 계속 발전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메밀밭이 드넓은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XR 기술과 드론, 스토리의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상자의 정체가 뭘까요? 아, 드론이었군요. 행사를 위해 300여 대나 되는 드론이 총출동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저희가 연출하는 드론은 군집 드론이라고요. 한 사람의 오퍼레이터가 수많은 수백 대 수천 대의 드론을 이제 컨트롤하는 기술 군집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군집 드론 기술에다가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최고 기술인 드론의 이제 불꽃을 단 불꽃 드론까지 이번에 결합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집 드론 쇼는요, 속도가 굉장히 느리면서 모양을 그리는데 유성 효과를 내려면 이 5배 빠른 드론을 군집 기술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 서로 충돌되지 않게 원하는 그 각도와 원하는 속도를 내야 되는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늘 보여주는 기술 중에서는 고퀄리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연 자체가 그 드론과 XR에 결합되어 있는 혼합 현실 융합 드론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진 거는 제주의 메밀밭이라는 실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무용수와 그리고 스토리텔러와의 결합되어 있는 공연물, 이런 것들을 같이 각각 요소들을 어떻게 융복합되어서 공연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단순한 스토리를 입체적이면서도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는 기술력, 더욱 궁금해지네요. 이쪽으로 들어오고 공연 이쪽이니까 그러면 XR이 45도 정도 각도로. 기존의 드론 공연은 물론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공연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를 XR 기술을 더해서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게 이번 사업과 행사의 취지입니다. XR은 Extended Reality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가상 혼합 현실을 말합니다.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무언가 데이터나 더 추가된 컨텐츠들이 XR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시각으로 다가오는 기술을 말합니다. XR 기술과 그리고 드론의 군집 운영 기술, 그리고 그것이 오프라인 공간과 만났을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제주에 이런 지원 사업이 기관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증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의 XR 기술과 드론 쇼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앱 설치가 필수입니다. 보시면 이거를 찍으시면 이제 들어가셔서 드론 쇼나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곳곳에선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설치한 앱을 그림에 갖다 대면 놀라운 실감 영상이 펼쳐집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찍어서 이렇게 핸드폰에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약간 포켓몬고 같이 그런 것 같았어요. 어른도 외국인도 아이들처럼 좋아하네요. Very cool. Very cool. I've never seen an app like this. Very interactive event, and I'm really excited about the drone show. I heard the same people did the Olympics that are doing this drone, so I'm very excited. 다른데 메밀꽃하고 제주도 메밀밭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사실 메밀꽃이 이쁘기도 하지만은 그 뒤에 있는 배경의 제주의 어떤 천혜 자연, 오름, 이렇게 오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부분이 빛을 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접목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작물 속에서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접목을 시켰을 때 그에 따른 농산물의 가치는 2배, 3배, 4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좀 보고 농업에 대한 좀 희망을 좀 보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역사, 신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잉 아트 제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그 여자아이가 바로
농경의 신 자청비례너여. 관객들은 미리 설치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연을 더욱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마치 신비로운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듯 몰입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군집 드론이 펼쳐내는 빛 그림에 탄성이 절로 나오네요. 핸드폰 속 고래가 헤엄치고 드론 오름이 영롱하게 솟아오르고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주의 신화 공연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합, 정말 멋있네요. 메밀밭과 하늘을 무대 삼아 펼쳐지는 농경의 신 자청비 이야기, 절대 잊을 수 없는 무대가 될 듯합니다.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많은 드론들을 보니까 정말로 멋있고 좋았어요. 제가 봤던 드론쇼는 그냥 드론만 띄워서 이렇게 모양, 이렇게 형태 나타내는 그런 드론쇼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XR 이제 영상이랑 같이 보는 그런 드론쇼를 이제 봤는데 너무 약간 황홀하고 그때 그 다가오던 그 약간 감동이 또 처음 시도인 만큼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것이 점점 더 발전되어 제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아주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하고 꿈꾸게 만드는 첨단 기술, 이렇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었네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제주형 첨단 기술의 미래, 응원합니다. 온 세상이 울긋불긋 가을 단풍이 절정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단풍도 들고 날씨도 뭔가 지금 딱 선선하니 너무 좋은데요. 네? 뭐 하는 건데? 이행시. 야, 이행시? 갑자기? 단무지랑 군만두 먹고 싶다. 풍부한 식욕이 차오르는 가을. 단시간에 성적 올리고 싶니?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잘하면 가을 단풍 구경 시켜주려고 했는데. 아, 뭐야, 그런 거였어요? 단풍 명소가 있다고 하던데? 풍문으로 들었어. 남이섬의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고. 괜찮았죠? 통과? 통과. 남이섬으로 갑시다. 가시죠! 아름다운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마음껏 단풍 즐기러 가보자고요. 가평나루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춘천 남이섬. 단풍 맛집이라는 소문에 오늘도 줄이 깁니다. 와, 우리 지금 배 타러 가는데요. 산에서 보는 단풍도 멋있겠지만 섬에서 보는 단풍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가보시죠. 과연 북한강 너머에선 얼마나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는 길마저 예술이네요. 진짜 물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이건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너무 반짝반짝 어우, 내가 다 창피하네. 드디어 남이섬에 도착. 가을이 무르익은 섬은 온통 알록달록한 색깔로 물들었는데요. 빨간색이 여기 완전 가득하네요. 이보다 더 고울 수 있을까요? 이파리 한 장 한 장 물감에 담갔다 꺼낸 듯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한 단풍 빛깔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와, 이렇게 빨간 빛이 가득한 데 오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또 하나 있어요. 뭔데요? 빨간 날 구나는 하니 댄싱 굿? What about dancing with me? 오케이. 빨간 날
그렇게 갑자기 결성된 글로벌 댄싱 듀오. 둘 다 빼질 않네. 단풍은 누구나 춤추게 하나 봅니다. Where are you from? From Indonesia. Indonesia. In Indonesia, is there those kind of like leaves? Maybe. Indonesia also has it. 인도네시아도 있다고 하는데요. What do you feel when you see those beautiful leaves? I love it. You love it. Because the colorful red and yellow. Oh my gosh. Oh, she's crying. Oh my god. Why do you cry? Because this is my dream. Oh, really? It's my dream. Your dreams come true here? Oh my god. Dreams come tru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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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한국의 가을 속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세요. 빨간 맛 다음 코스는 노란 맛. 노란빛이 가득한데요. 그 병아리 같기도 하고 너무 이뻐요. 왜 자꾸 돌아요? 몰라. 원래 예쁜 사람들은 자꾸 돌아요. 정말 돌았군요. 주렁주렁 금화가 가득 열린 듯 눈부신 은행나무 숲. 햇살을 머금은 은행잎 덕분에 이곳에선 하늘이 온통 황금빛입니다. 길 가다 멈춰서기만 해도 포토존. 이 순간의 행복을 사진에 고스란히 담아봅니다. 요 단풍길 걸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노랗게 단풍 있는 거 보니까 좀 가을 같고 너무 좋아요. 서울에서 일하냐 좀 답답했는데 여기 나오니까 되게 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노랑 단풍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안 떠오르신다면 제가 노래 하나 같이 부를 테니까 같이 좀 리듬 좀 타주실 수 있으세요? 2, 3, 4 아싸 노란 나비 아니 지금 옆에서 지금 웃음소리가 이런 웃음소리였어요. 왠지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저도 창피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아싸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남이섬에 앉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놀아본 대상 최고였어요. 멍! 나도 인정한 단계. 바깥 세상의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섬에서 만끽하는 휴식. 예쁜 단풍도 행복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잘 견뎠기에 거둔 아름다운 결실이겠죠? 어우 깜짝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죠? 난데없이 춤추는 사람의 희한한 조형물들까지? 여기서 지금 뭔가 재밌는 일이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 뭐가 있나요? 춘천마을 축제가 이곳 남이섬에서 아주 작은 그리고 굉장히 예쁜 축제인 무리의 하룻밤 무라일체라는 축제를 엽니다. 가을 정서에 맞게끔 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뭔가 다시 사색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음의 또 다른 면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남이섬은 정말 예쁘거든요. 그죠. 춘천 마임축제와 남이섬의 만남. 과연 남이섬의 밤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둠이 내리자 숲이 공연장으로 바뀝니다. 나무들을 장막 삼아 별빛을 조명 삼아 펼쳐지는 재즈 무대. 마치 숲의 노래를 듣는 기분입니다. 폭신한 흙바닥 위에서 요정들이 사뿐사뿐 춤추는 숲속 발레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경계가 허물어진 밤, 신비한 세계와 조우, 다들 가을밤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숲속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공연 주제가 모간의 숲인데 그 느낌하고 비슷하게 정말 뭐랄까 가을 속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공연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남이섬은요 낮과 밤 무엇 하나 놓칠 게 없습니다. 단풍 구경도 꼭 하시고 밤까지 머물러 계셔가지고 요 몽환의 숲도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이섬의 낮과 밤 즐기러 이곳으로 오세요.
짧아서 더욱 아름다운 계절. 겨울을 앞두고 한바탕 펼쳐지는 울긋불긋한 축제. 이 가을이 끝나기 전에 다들 단풍놀이 꼭 즐겨보세요. 엄마 아빠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답사. 다친 아이는 앞에서 끌어주고 지친 아이는 뒤에서 밀어주고. 아이 잘하네. 엄마 계속 밀어주고. 두 손 꼭 잡고 함께하는 1박 2일간의 추억여행 속으로 지금 떠나보실래요? 전남팀의 첫 번째 목적지,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겸으로 1박 2일 동안에 어떤 여행할 건지, 우리 학생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면 하는지. 경북 지역의 답사를 책임질 고재열 여행작가. 2018년에 이제 유네스코가 인정해서 단순한 관람 위주의 답사 방식이 아닌 특별한 미션을 준비했다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온 여행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성리학의 가르침 정도는 배우고 또 실천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어려운 성리학을 실천한다니 어쩐지 평범한 체험은 아닐 것 같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부모님 섬기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부모님들은 눈을 감으시고 자녀분들이 또 손을 잡고 부모님을 한번 인도해 보는 거예요. 준비. 자, 출발. 오로지 아이의 작은 손의 의지에 걸어가는 엄마 아빠. 근데 다들 살짝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서워요, 좀. 옆이라고 하지 말고.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아니, 오른쪽으로 가. 무서운데? 조심해. 꽉. 무서워서 못 가겠어. 실은 제가 특수교사예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서 장애인 교육으로 이런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역으로 해보니까 아이들이 왜 무섭다 하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아이보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이 시간이 더 크게 다가온답니다. 난 따도 돼. 진짜 떠도 돼? 하나, 둘, 셋. 불안하기도 했던 마음들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함께 여기에서 내가 이 공간에서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첫 번째 목적지 장성 피람서원으로 향하는 경북팀. 그중 여행 전날 부상을 입었지만 용기 내 참가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 다치는 거 가지고 또 우리 둘이 처음 오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상 투혼을 발휘해 씩씩하게 목적지에 도착. 이곳에서 경북팀을 기다리는 여행 작가를 만났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편안하게. 자, 다 오셨나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피람서원에서 정태겸 작가는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또 서원이라는 곳은 어떤 기능을 했고 과거에 이 마을에서는 서원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체험을 해본다면 자라나서 창의적인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컨텐츠를 만들게 될 때 지금 한 이 경험들, 전통사찰 그리고 서원을 다녀본 경험들이 이 밑바탕에 깔려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랜 전통을 간직한 서원에 왔으니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한 정태겸 작가. 서원은 있는데 이 서원에 있어야 될 인물, 선비가 없죠. 잠깐 눈을 감고 과거 여기에서 공부를 하던 선비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건 어떨까? 자, 눈을 감고. 고세를 못 참고 휴대폰에 손이 가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의젓하게 잘 해내는데요. 다들 무슨 생각했어요? 심심하게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제가 못 들었던 소리들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남팀의 선비 체험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조금 낯설고 새로운 시간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죠.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영주 시내에서 여기까지 배달 와야 되니까 배달 안 됩니다. 산이 깊고 이래서 저녁에 멧돼지나 고라니나 다른 아니 그런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밤늦게 뭐 먹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달한데 멧돼지 나와 그러니까 너무 좋아졌군요. 엄청 좋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이 공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답니다. 그래도 층간소음 걱정은 없으니 마음껏 뛰어놀며 제대로 신이 난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알아서 잘 놀아준 덕분에 시작된 엄마들만의 수다 타임. 맞아요. 그걸 다 미선이라고. 네, 다 미선 씨. 신기했어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보통 뭐 누구 지호 엄마 이렇게만 부르니까 이름 부를 일이 없어서. 수다에 요 간식이 빠질 수 없죠. 왠지 여고 시절 수학여행 느낌이 나는데요.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더 신난 것 같죠? 같이 생활도 해본 적 없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만 도움이 되게 아니라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요. 네. 정말 그 학교 수학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설레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남팀의 오늘 목적지는 영주 부석사. 가파른 흙길에다 108개의 돌계단까지 부석사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데 우리 아이들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엄마가 밀어주고 격려해준 덕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친구 덕에 부석사까지 올라오는데 성공! 엄청 보람 있을 것 같은데요? 기특하겠습니다. 아까 뭐 곧 울 것 같이 막 하더니 끝까지 잘 올라와서. 그럼요. 대견하죠. 가가지고. 올라올 땐 힘들기만 하던 산도 다 올라오고 나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고 가족과 어려움을 이겨낸 값진 경험도 얻어갑니다. 그 시각 마지막 여행지 해남 대흥사를 찾은 경북팀. 예부터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천룡고찰 대흥사. 한국 차문화의 부흥을 이끌었던 초일선사가 머물던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차문화의 성지로 알려진 대흥사까지 왔는데 차 한 잔 안 마시고 그냥 가면 섭섭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겐 낯설게 느껴질 텐데 맛이 어때요? 쓰다며 괴로워하는 아들과 달리 아빠들은 향기로운 차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 양치하고 밥 먹을 때 그 느낌인가요? 맛있다. 개운한 느낌 아니야? 아니에요. 그 민초랑 밥을 같이 먹는 느낌. 대흥사의 또 다른 명물은 서로 다른 느티나무 두 그루가 이어져 하나가 된 열리목. 아름다운 열리목 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교과서에서만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와서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가면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었고 거의 다 몰랐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기록도 하면서 알아놔가지고 많이 신기했어요. 엄마랑 단둘이 아프지만 놀러 와서 기분이 좋아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해서 더 특별했던 여행.
아마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고운 추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